자, 삼각함수의 이제 마지막 단원인 삼각함수의 활용이에요. 뭐 다른 앞에서 이제 지수로그 함수의 활용에서도 받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방정식을 이용한다든가, 부등식의 식을 만든다든가, 그런 게 이제 활용 파트의 주된 내용인데, 삼각함수의 활용만큼은 꽤나 조금 독특해요. 지금 이제 한번 읽어보라고 시간을 드렸는데, 뭐 있어요? 첫 번째, 사인 법칙. 두 번째, 뭐 사인 법칙의 변형. 두어 장 넘겨보시면 코사인 법칙. 또한 네다섯 장 넘겨보시면 삼각형의 넓이. 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삼각함수의 활용이에요. 크게 이제 세 파트인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넓이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식이 나오는지는 선생님이 당연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걸 말 그대로 공식처럼 지금 처음에 나와 있는 사인 법칙이라는 걸 이용해서 무슨 조건으로 무엇을 구할 수 있는가, 이 재반된 이 법칙을 쓰는 상황까지를 익히셔야 돼요. 꽤나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공식으로 나와 있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넓이 공식을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되고, 언제 이 법칙을 쓰는지를 이해하고 써먹어야 돼요. 그걸 또 변형까지 해서 씁니다. 그래서 각종 여러 가지의 활용 단원 중에 난이도가 꽤나 되는 단원이 삼각함수의 활용 단원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자, 기본적으로 이 삼각함수의 활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용어를 먼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삼각형에서 놀 겁니다. 삼각형. 삼각함수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등단원에서 삼각비라고 하는 직각 삼각형에서 놀던 걸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에서 다시 적용할 수 있게 바뀐 게 지금 삼각함수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그럼 이제 삼각형에서 기본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용어하고 요소가 뭐냐면, 말 그대로 삼각형은 각이 3개인 다각형이에요. 모든 다각형의 기본 도형이고. 자, 그러면 각이 3개가 있어요. 다음, 각 A에 마주보는 변, 각 B에 마주보는 변, 각 C에 마주보는 변, 이렇게 해서 변 3개와 각 3개가 있는데, 이것을 삼각형의 6요소라고 부릅니다. 삼각형에는 각 3개, 변 3개. 그거 다잖아? 그 6요소 중에 어떤 걸 주로 봐야 되냐? A와 대변, 즉 각각의 각과 대변, 그 다음 두 변 사이에 끼인 각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법칙을 받아들이셔야 돼.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법칙을 소개를 할 텐데, 첫 번째 사인 법칙.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와 같아요. 자, 각 3개와 변 3개가 모두 나타났죠? 자, 그러면서 이게 뭐랑 같냐? 이 라지 R과 같아요.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나와 있는 걸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사인 A, 스몰 a. 여기 나와 있는 게 뭔지 다 알아보겠죠? 여기 나와 있는 라지 R의 정체입니다. 이 라지 R이란 외접원의 반지름입니다. 외접원의 반지름. 자, 우리가 외접원이다, 내접원이다 라고 하는 것의 처음 시작은 여러분들이 아마 중2 과정에서 배웠을 거야. 중2에서 외심과 내심이라고 하는 걸 배우면서 그때 뭐 반지름이다 라고 하는 건 수학에서 주로 스몰 r을 쓰죠. 그런데 내접원의 반지름이 스몰 r,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로 구분하기 위한 표현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접원과 외접원. 자,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외접한다라고 하면, 어떤 다각형의 원이 외접한다라고 하는 건 각각의 꼭지점을 모두 지나면서 원이 만들어지는 걸 외접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외접원. 그러면 내접원은 뭐냐? 내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형의 안에 접하는 거니까 모든 변에 접하는 원을 내접원이라고 불러요. 모든 변에 접하는 원을 내접원, 모든 각을 지나는 원을 외접원. 알겠지? 지금 먼저 소환이 된 건 외접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이 그냥 저게 뭐야? 영어 단어 외우시듯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나와 있는 관계를 잘 봐야 된다 그랬잖아. 삼각형의 6요소를 떠든 이유가 뭐냐면, 사인 A분의 A. 누구네 누구? 각과 대변, 각과 대변, 그것에 대한 관계, 하나의 각을 알고 그 대변의 길이를 알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 수 있어요, 이 뜻입니다. 첫 번째. 다시
자, 4개의 같은 식이 나왔으니까 얘하고 얘하고 같아요 라는 식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어? 얘하고 얘도 같고 얘하고 얘하고 같아요. 2개의 식만 연결을 하면, 자, 첫 번째, 자, sin a분의 a는 er이라고 하는 식을 보면 3가지 요소로 보는 거야. 하나, 둘, 셋. 각 하나, 변 하나, 외접원의 반지름. 그럼 이 3개 중에 각 A 알고 변 A를 알면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온다는 소리고, 각 A 알고 외접원 반지름 알면 변 A가 나온다는 소리야. 변 A하고 외접원 반지름 알면 각 A를 알게 된다는 소리인 거라고요. 어떤 구성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첫 번째, 사인 법칙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 하나의 각과 그 대변에 관한 이야기가 사인 법칙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의 각과 대변에 대한 스토리. 한 각과 대변을 알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 수 있다. 받아들이고 있니? 이해됐니? 이해됐어? 자,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같아요. 얘 sin b분의 b는 2r과 같아요로 써도 마찬가지야. 각과 변을 알면 외접원을 알아요. 이 스토리라고. 자, 두 번째는 뭘 할 거냐? 여기 나와 있는 3개의 등식. 얘네들 중에 얘하고 얘, 또는 얘하고 얘, 또는 얘하고 얘. 셋 중에 둘 같아요로 써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둘을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다라고 하는 식으로 뜯어서 또 한번 얘를 보자.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번에는 4개의 요소죠. 각과 대변, 각과 대변. 세 쌍 중에 2쌍의 각과 대변을 알면 저절로 2쌍의 대변 중에 3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알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다시. 각 2개와 둘 중에 하나의 대변을 알면 나머지 대변이 나와요. 변 2개와 둘 중에 하나의 각을 알면 나머지 각을 알아요. 이런 식의 스토리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2쌍의 마주보는 각과 대변의 스토리. 방금 전에 한 쌍 얘기했잖아. 한 쌍을 정확하게 알면 외접원이 나온다. 자, 두 번째는 각과 대변에 대한 스토리. 두 번째, 2쌍의 각과 대변에 대한 등식을 만들 수 있다. 2쌍의 각과 대변에 대한 공식. 그러니까 지금 주로 사인 법칙은 이 대변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을 자꾸 음미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간단한 예제들을 이제 특수학으로 보게 될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얘네들을 뜯어서 본 건 다음과 같고, 이제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번식에서 변형하면 small a는 뭐라고 쓸 수 있어? er sin a가 되고, 그 다음 small b는 er sin b가 되고, 자, small c는 er sin c예요 라고 하는 식을 만들 수가 있죠. 어디서 나오는지 알겠니? 자, 요렇게 변형해서 sin a 곱하고, 요렇게 둘이 같아요 해서 곱하고, 요렇게 둘이 같아요 해서 만들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뭐냐? 삼각형의 변을 각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소리야. 변의 길이를 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변의 길이를 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변의 길이를 각으로 표현할 수 있음. 뭔 뜻인지 알아들어요? 변의 길이를 각으로 표현할 수 있음. 자, 그러면 얘네를 변형해보자. 자, sin A는 2R분의 A. sin B는 2R분의 B. sin C는 2R분의 C라고 하는 식으로도 당연히 변형이 될 텐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sin A라고 하는 자리에 반지름 길이, 대변 길이. 반지름 길이, 대변 길이. 각이라고 하는 표현을 변의 길이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 각의 표현을 변의 길이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 삼각형의 길이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 자, 다음은 3번과 4번이 같은 뜻인데, 자, 그러면 A와 B와 C의 값을 보니까 똑같은 ER이 이렇게 곱해져 있잖아. 그치? ER이 곱해져 있으니까, 자, 이때 A 대 B 대 C는 뭐랑 같다? sin A 대 sin B 대 sin C와 같아요 라고 하는 비례식이 하나 나오게 되죠. 보입니까? 자, 그래서 A 대 B 대 C는 sin A 대 sin B 대 sin C와 같아요 라고 하는 비례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을 알면, 변의 길이 비율을 알면 각의 비율을 알고, 사인의 비율을 알면 변의 길이 비율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변의 길이 비율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비례식을 어떻게 쓸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간단한 게 A 대 B가 3대 1이래. A 대 B가 3대 1이야. 그러면 A를 3K, B를 K 정도라고 놓을 수 있게 되지요. 변에 대한 길이 표현.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니까 각의 비율이나 변의 길이 비율을 알면 그것이 숫자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A가 몇 K, B가 몇 K, C가 몇 K라고 하는 세 변의 길이 비율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세 변의 길이 비율을 만들 수 있다. 자, 지금 소개한 것들을 가지고 지지고 볶으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다시 원래 처음으로 돌아올게요. 사인 법칙이다라고 하는 이 녀석 하나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뭐라 그랬어? 어떤 상황에 무엇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중요하다 그랬지? 그럼 여기 있는 거 달달달 외워봐야 소용이 없는 거지. 선생님 변형한 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쩔 때는 얘하고 연립해서 풀 거다. 어쩔 때는 얘하고 연립해서 풀 거다. 어쩔 때는 이 세 개 갖고 풀 거다. 그걸로 비례식도 만들 거다. 이게 사인 법칙입니다의 진정한 속뜻이에요. 가장 첫 번째 눈치를 채야 되는 건 뭐냐? 아, 두 쌍의 각과 대변에 대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게 사인 법칙이구나. 자,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다 익히기에는 당연히 어렵겠죠. 자, 이 공식 하나가, 사인 법칙 하나가 자꾸 변형돼서 내가 써먹는구나. 그 정도로 지금 안고 있는 거야. 이걸 가지고 막 여러 가지로 변형해서 쓰는구나. 알겠지? 그걸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익혀야 돼요. 사인 법칙이 뭐니? 응? 사인 법칙이 뭐니? 선생님 물어봤어. 사인 법칙이 뭐니? 아, 사인 A분의 A는요. 사인 B분의 B는요. 사인 C분의 C예요. 그게 이 R이에요. 자, 이거 쓴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거 알고 끝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자, 삼각형 ABC에서 다음의 값을 구하세요. 자, 6요소 중에 어디 몇 개가 나왔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삼각형이 예각이든 직각이든 둔각이든 상관없이 그냥 일단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런 다음 문제가 나에게 준 힌트를 취하는 거야. 변 A의 길이가 나왔고요. 각 A의 크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 각 C의 크기가 나왔을 때 C를 묻고 있다. 자, 이 그림의 위치로 내가 판단해야 되는 거야. 아까 이야기한 거 두 번째 상황이죠. 각과 대변. 두 쌍에 대한 대변 스토리가 사인 법칙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건 그냥 기본 사인 A분의 A는 사인 C분의 C를 쓰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인 45도분의 10은 사인 60도분의 C와 같아요. 자, 그러면 세 개 알고 있으니까 하나를 이렇게 알게 되겠다. 흐름 알겠어? 느끼면서 풀어야 돼. 그냥 나오는 대로 풀다 보면 나중에 그냥 다 까먹고 아무것도 안 남아요. 자, 그러면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고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2 없애주고 루트 3을 곱하면 따라서 C는 루트 2분의 10 루트 3 2분의 10 루트 6이니까 C는 5 루트 6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풀이 하겠습니까? 자, 이것만 푸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것도 풀 수 있어. 아까 뭐라 그랬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A 대 B 대 C가 마지막에 보여준 비례식이었지. 기억나? 그러면 사인 45도 대 사인 60도는 10 대 C예요. 이걸 써도 됩니다. 비례식을 쓰셔도 돼요. 같은 겁니다. 같은 거야. 그 사인 법칙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해되겠어? 뭐 한 건지? 자, 2번. B, C, 각 B가 나왔다. 자, 어떡하라고요? 먼저 삼각형 3개를 그려서 아직 이런 적응이 안 돼 있을 거잖아. 자, 어디를 줬나 보는 거야. A, B, C, 변 A, B, C 중에. 자, 그러면 변 B의 길이 줬어요. 그 다음 변 C의 길이 줬어요. 자, 그 다음 각 30도 줬어요. 자, 그럼 뭘 할 수 있어? 30도 대변 알아. 대변 길이 줬으니까 각 C를 찾을 수 있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야. 두 쌍의 대변 스토리.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렇게 해서 6요소 중에 문제가 주는 것을 채워가면서 그러면 내가 각 C를 추적할 수 있구나 라고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무슨 법칙 이용해서 푼다? 사인 법칙. 사인 C분의 C는 사인 30도분의 1과 같아요. 자, 그러면 X자로 이렇게 곱해주면 사인 C는 사인 30도 곱하기 루트 3입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자, 조심하세요. 사인 C가 몇입니까?
2분의 루트 3이 나왔어요. 자, 사인 C 나온 것까지 됐죠? 그럼 사인 C가 2분의 루트 3입니다를 풀어서 C를 찾는 건 삼각 방정식이에요. 몇 도일 때 2분의 루트 3입니까? 몇 도일 때? 60도일 때? 끝이야? 또 있죠? 몇 도일 때 2분의 루트 3이야? 120도일 때입니다. 사인은 0도 초과 180도 미만 사이에서 90도를 제외하고는 같은 값을 갖는 자리가 반드시 2개씩 나옵니다. 사인은 삼각형의 각, 삼각형의 내각 ABC는 무조건 0도 초과 180도 미만인데 내가 사인 값을 알 때는 각이 2개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코사인을 알면 각은 하나 나와요. 코사인의 값은 1에서 마이너스 1까지입니다. 코사인은 삼각형의 내각으로 나왔는데 코사인 값을 알고 그 각을 추적할 때는 값에 대한 건 무조건 하나씩만 나와요. 각이. 사인은 2개가 나오는데 코사인은 하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각 C가 60도일 때와 120도일 때 2가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각 C가 60도일 때입니다. 두 번째는 각 C가 120도일 때인 거예요. 자, 그러면 A각이 몇 도냐 했으니까 C가 60도, B가 30도. 그럼 각 A는 몇 도? 90도가 될 수도 있고요. C가 120도, B가 30도면 이때 각 A는 30도예요. 이렇게 해서 1번 또는 2번에 2가지 세트가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요 세트로 다시 한번 써야 돼요. 자, 그러면 30도, 60도니까 얘는 이렇게 쓰면 돼요. 30도. A가 90도구나. A가 90도, 여기가 C, 여기가 B. 자, 그러면 요 A, B의 길이가 얼마였지? 여기가 루트 3. 여기가 1이니까 1대 2대 루트 3. 자, 이때 변 A는 2입니다. 그 다음 A가 30도, A가 30도, 그 다음 C가 120도, B가 30도일 때는 이등변 삼각형이죠? 30도, 30도니까 BC의 길이, BC 길이 안 나왔잖아요. A, B의 길이, 여기가 루트 3, 그 다음 여기가 1이니까 BC의 길이도 1이 되는 이렇게 2가지 상황이 있다. 자, 어디를 채워서 사인 법칙으로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를 살피고 사인 값이 나왔을 때는 2가지 가능한 것을 참고하셔야 돼요. 자, 2번입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A는 2루트 2, B는 60도, C는 75도인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 자,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다라고 하면 뒤에 코사인 법칙도 있고 넓이도 있고 하지만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오면 이건 대놓고 사인 법칙입니다. 외접원의 길이가 들어가는 법칙은 사인 법칙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어. 자,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려면 누구를 알면 돼요? 3개 중에 하나 알면 된다 그랬지? 한 쌍의 특수각과 변을 알면 돼요. 한 쌍. 근데 여기 60도인데 변을 몰라. 75도인데 변을 몰라. 여긴 변을 알아. 그럼 각 A를 알 수 있는가? 이걸 보는 거야. 각 A를 알 수 있는가? 그럼 2개의 각을 줬으니까 여기 몇 도야? 60도, 75도면 135도니까. 여기 45도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각 A를 알고 변 A를 아니까 그걸로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오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R은 사인 A분의 변 A. 됐습니까? 그럼 2 약분해주고 사인 45도가 루트 2분의 1이니까 라지 R의 길이는 2가 되겠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상황만 이걸 쓰는 거구나 알면 별거가 없겠지. 사인 법칙을 쓰는 거구나만 알면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쓸 수 있는 상황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해요. 사인 법칙이구나. 사인 법칙이구나. 사인 법칙이구나. 간단하니까. 자, 3번. 삼각형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를 구하래요. 자,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아까 여기 썼죠. 맨 마지막에. 뭘 알면 나와? 세변 길이 비율. 세변 길이 비율.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변 A 대 B 대 C의 값을 찾으란 얘기다.
길이를 찾으라는 게 아니라 그 비율을 찾으라는 얘기야. 변의 길이 비율.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비례식. 자, 여러분들이 비례식이 교육과정에서 여러분들 유리식 배울 때 비례식이 예전 교육과정에서 좀 빠져서 자주 안 다루던 모습입니다. 자주 안 다루던 모습이에요. 근데 사인 법칙에서 자주 나와요. 자, 이 비례식을 좀 체크해 놓고 이 비례식에 대한 셈이 부연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저 비례식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자, A 대 B 대 C가 D 대 E 대 F라고 하는 비례식을 다루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다룬 거는 항 2개짜리 비례식은 열심히 배웠죠. 자, A 대 B가 C 대 D예요. 이거 뭐야? 이거 보면 뭐 떠올라? 내항해고 외항해고 떠오르잖아. 그걸 써먹으면 되는 거야, 2개짜리는. 자, 그러면 3개짜리에서는 뭘 볼 거냐? A 대 B 대 C가 D 대 2당, D 대 2당? D 대 2랑 F랑 같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쓸 수 있는, 써야 되는 식은 뭐냐면 D분의 A. 비율이 같기 때문에 상상해봐. 1대 2 대 3은 2 대 4 대 6. 은 3 대 6 대 9. 는 4 대 8 대 12. 비율은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죠. 그지? 이 비율의 식과 통하는 게 뭐냐면 분수식이에요. 분수식. 2분의 1은 4분의 2는 6분의 3은 똑같은 분모분자 비율이 1대2, 1대2, 1대2란 말이야. 그래서 B의 또 다른 이름이 분수예요. 원래는. 근데 우리가 이 고교 과정에서 비례식을 분수식으로의 연결이 있던 게 없어졌어.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다시 얘기하는 수밖에 없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비례식을 잘 보세요. 응? 어차피 앞에 있는 애랑 오른쪽 두 번째 있는 애가 비율이 같다는 얘기는 자,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같은 비율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두 개를 연결하면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6분의 4, 9분의 6 똑같은 거 나오는 거 보여요? 같은 거 나오는 거 보여요? 자, 그래서 A 대 B 대 C가 D 대 E 대 F라고 하는 이 말은 뭐랑 같은 거냐? D분의 A는 2분의 B는 F분의 C랑 같아요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비례식과 분수식이 같은 거예요. 지금 이걸 설명한 거야. 그럼 얘네가 같으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얘네는 모두 같아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같아요. 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A는 뭐랑 같다? DK. B는 EK. C는 FK랑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DK, EK, FK라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확장된 거 이해돼요? 그래서 결론은 어떤 비례식이 나오면 그 비례식의 값에 내가 같은 값 아무거나 곱해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예요. 아무거나 곱해도 상관이 없다. 그럼 가볼게요. A 더하기 B 이게 6K, 이게 7K, 이게 9K. 그럼 A 더하기 B는 6K, B 더하기 C는 7K, C 더하기 A는 9K예요 라고 하는 단서를 준 거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얘네 셋을 싹 다 더해주면 A, B, C가 2개씩 13 더하기 9, 22K. 따라서 셋 다 더하면 11K예요 라고 하는 값을 찾아내는 거야.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A 더하기 B를 빼면 뭐가 나와? C가 나와.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B 더하기 C를 빼면 A가 나와. 여기에서 C 더하기 A를 빼면 B가 나와. 자, 이 결과로 A 대 B 대 C의 비율을 찾는 겁니다. A 대 B 대 C의 비율. 다 왔어요. 자, 그러면 A 대 B 대 C 몇 대 몇 대 몇? 4 대 2 대 5죠. 자, 그래서 문제가 원한 sin A 대 sin B 대 sin C의 비율을 이렇게 찾은 겁니다. 자, 중간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게 비례식이 나오면 각각 같은 값을 곱해도 성립하니까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값을 곱한 거랑 같아요 라고 등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등식. 자, 더불어서 위에 있는 비례식과 밑에 있는 요 분수식이 같은 거구나.
요거 하나 체크해 두셔야 돼요. 우리 책에 있나? 저 나와야 되는데. 요 식이 안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아까의 사인 법칙으로 다시 표기를 그걸 할게요.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우리 앞에 있겠다 이거. 안 나와요. 그 198페이지에 있는 거 보세요. 맨 위에 있는 식이 분수식이고 그다음 2번에 3번 박스에 있는 식이 비례식이죠. 사인 법칙으로 나와 있는 애하고 A 대 B 대 C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라고 나와 있는 식이랑 같은 거다. 요걸 체크하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분수식으로 나올 때가 있고 이렇게 비례식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둘이 같은 겁니다. 정확하게.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좀만 더 잘 따라오세요. 자, 다음 4번. 삼각형 ABC에서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입니까? 자, 삼각형이 어떤 종류니?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세 변의 관계식을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변끼리의 관계식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 A제곱은 B제곱, 이등변 삼각형,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와요. 부등식으로 나왔을 때는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보다 크다? 둔각삼각형? 이런 애들 어떤 종류니? 라고 하는 건 변의 길이 관계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사인을 뭐로 만들어라? 변의 길이로 만들어라. 그래서 아까 각을 변으로 만들 때가 있고 변을 각으로 만들 때가 있었죠. 자, 그러면 각을 변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럼 얘하고 바꾸면 사인 A는 2R분의 A가 되고요. 사인 B는 2R분의 B가 되고요. 사인 C는 2R분의 C예요. 이렇게 해서 각을 길이에 대한 식으로 싹 다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인 A가 2R분의 변 A, 사인 B는 2R분의 변 B, 사인 C는 2R분의 변 C가 되니까 양변의 2R을 샥샥샥 곱해서 약분해주고 나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나와서 따라서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변의 길이로 표현을 해라. 각을 변으로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느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인들을 길이인 반지름 R과 변의 길이로 바꿔줘야 되는구나. 그걸 느껴야 변형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인데요. 삼각형과 원이 나왔는데 무슨 원이에요? 이런 게 무슨 원이라고? 외접원이라고. 외접원 나왔으니까 뭐 떠올려야 된다고? 사인 법칙. 외접원이 나오면 사인 법칙밖에 없다니까. 외접원 나오면? 그럼 사인 법칙이면 뭘 찾아야 돼요? 각과 길이. 각과 길이. 길이가 나온 건 여기 50m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디 각을 알 수 있나 봐야 돼? 각 C를 알 수 있나 봐야 돼요. 각 C의 크기 나왔습니까? 두 각의 합이 150도니까 30도 나왔네요. 끝난 거야 그러면. 각이랑 변의 길이 나왔구나. 사인 30도분의 50m는 2R이구나. 호수의 지름 길이를 구하세요. 오케이? 자, 30도는 2분의 1이고요. 자, 2분의 1분의 25. 따라서 반지름 길이는 50m가 되는 게 문제에서의 뜻인 겁니다. 자, 그래서 얘 외접 삼각형과 지금의 이 그림을 보면 자 보세요. 호수의 반지름이 50m면 완전히 동그란 호수가 인공호수 말고는 없겠지만 여기를 직접 들어가서 재는 건 굉장히 힘들겠죠. 정중앙을 찾는 것도 힘듭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지점을 밖에서 찍어요. 호수 테두리에. 거기에서 각을 재고 길이를 하나 딱 알면 이 각이랑 이 길이로 지금처럼 사인 법칙으로 그게 반지름 길이가 나오는 거야. 이런 걸 삼각 측량법이라 그래요. 실제 우리 건설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이게 아저씨들이 막 이렇게 생긴 각도기가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다리 딱 놓고 이렇게 막 각을 열심히 재고 길이를 막 열심히 재서 그걸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각측량법은 우리가 직접 가보지 못한 길이나 높이나 거리를 따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에요. 이 측량법으로 계산을 해서 삼각방정식과 여러분들이 배운 미분방정식으로 로켓과 우주선이 발사가 되는 겁니다. 우주에 어떻게 나갔다가 어떻게 돌아오고 그걸 계산하는 식들이 다 이런 거예요. 가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계산해? 가보지 못했는데 계산하는 거예요. 이걸로 옛날 고대 이집트인들이 달까지의 인도인인 달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를 다 잰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삼각측량법은. 여기까지. 자, 풀어봅시다. 끝 맞냐? 더 있는 거 아니야?